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관절센터 양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릎에서 뚝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한테서 무릎에서 뚝소리가 날 때, 아니면 무릎 바깥쪽에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원판형 반월성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반월 연골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반월 연골판은 무릎 관절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C자 모양의 우리 무릎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반월 연골판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안쪽에 큰 C자 모양의 연골판을 내측 반월 연골판이라고 하고, 비교적 작은 모양의 O자에 가까운 C자 모양의 작은 연골판을 외측 반월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판형 반월성 연골은 무엇일까요? 원판형 반월성 연골은 연골판이 C자 모양이 아니라 C자 모양의 중심부가 채워져 있는 일종의 선천적인 기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천 기형이라고 하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조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안쪽 내측 반월성 연골은 큰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판형 반월 연골판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외측 반월 연골판은 작은 O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판형 반월 연골판이 많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형 그리고 불완전형 원판형 반월 연골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완전형 원판형 반월 연골판은 반월 연골판 내부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정말 디스크 모양, 그리고 원반 모양의 반월 연골판인 걸 알 수가 있고, 불완전형은 그것보다는 반쯤 채워져 있는 반월 연골판을 불완전형 원판형 반월 연골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양인에서는 좀 드물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한국인이랑 일본인에서 약 17%까지 동반되는 일종의 선천 기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측보다는 외측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에서 원판형 반월성 연골이 동반이 되었다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 97%까지 반대쪽 무릎에서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 무릎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대쪽 무릎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심평원에서 원판형 반월성 연골로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숫자 통계를 낸 것인데요. 매년 5,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원판형 반월성 연골로 진료를 보고 계시고, 그 중에 약 85% 정도가 원판형 반월성 연골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판형 반월성 연골이 동반이 되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증상이 없거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에서 뚝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무릎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판형 반월성 연골에 파열까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 바깥쪽 부분에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파열로 인해서 무릎에 물이 차거나 피가 차면서 무릎이 붓는 증상, 그리고 원판형 반월성 연골이 파열돼서 무릎 중간에 두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 끼이면서 나타나는 잠김 현상, 그럼으로써 무릎이 다 구부려지지 않거나 다 펴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진단은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정상 반월 연골판에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본 시상면에서는 리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판형 반월성 연골이 나타난 환자분들의 MRI를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꼴 모양처럼 무릎 중심부까지 연골판이 쭉 연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리본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연골판으로 채워져 있는 길쭉한 원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환에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에게서는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열이 동반되어서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무릎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잠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에는 반월 연골판을 정상인 모양처럼 만들어주는 반월 연골판 성형술, 그리고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필요 시에는 봉합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예후는 정상인보다 원판형 반월 연골판이 동반된 환자분들한테서 파열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될 가능성이 약 2배 이상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골 성형술을 받은 환자분들에게서는 연골 모양이 처음에는 사다리꼴 모양처럼 보이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연골 모양처럼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연골 성형술을 시행한 뒤에 일부에서는 연골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마치 전절제술을 받은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을 할 때 충분히 많은 양의 연골판을 남기지 않고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연골판이 사라지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판형 반월성 연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적절하게 연골판을 정상 모양처럼 리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판이 사라진 경우에는 추후에 연골판 이식술이라든지 재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는데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외측 정상 반월 연골판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C자형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반면에 증상이 있는데 수술받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파열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사진처럼 가운데 원판 부분이 찢어지면서 접혀 들어가는 피판 파열 양상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골판이 관절 주머니에 붙어 있는 경계선 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나면서 연골판이 관절의 중심으로 밀리게 되고, 이러면서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고 연골판이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돼서 연골판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상해버려서 관절 연골이 탈락하게 되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술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봉합이 필요한데 봉합술을 받지 않고 연골 성형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처럼 안에 거미줄처럼 원판형 반월성 연골 부분에 거미줄과 같은 흉터 조직이 생기거나 경계선 부분이 파열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수술받은 이후에 통증은 좋아졌는데 잠김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연골판을 봉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골판을 드러내고 연골판 이식술을 받아야 되는 큰 수술로 이어지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재활 같은 경우는 연골 성형술만 시행한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을 할 수가 있고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환자분들에게서는 약 2개월간 한두 달에 걸쳐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고 체중 바를 점차 늘려가는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판형 반월 연골판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선천기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없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르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뚝소리만 난다 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진료를 보시면서 경과관찰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동반이 돼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무릎이 굽혔다 폈다가 다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 의료진이랑 상담을 하시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진 않는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진 않는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